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목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들의 경우 재산 가치는 치솟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실제 거주 환경은 열악해지는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지역 대표 재건축 기대주인 삼익비치 아파트에선 무려 사흘 동안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79년 지어진 부산 남천동의 3,000세대 아파트입니다. 수년째 재건축 소문만 무성하다 보니 부산의 음마 아파트로 불릴 정도인데 어둠이 내리고 집집마다 불이 켜지지만 유독 세개동만 요지부동입니다. 지난 21일 보조 변전실로 연결되는 고압 케이블이 타 녹으면서 300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냉동실에 있던 음식들은 모두 녹아 내버린 지 오래. 밥조차 지어 먹을 수 없어 사흘째 배달 음식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지금 고기랑 오만 물건이 다 들어있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 썩었잖아요. 끼니 해결 못해가 오늘도 지금 통닭시켜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집안조차 이렇게 칠흑같이 어둡다 보니 주민들은 집안에서조차 이렇게 초를 켜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봄에 닫고 겨울 패딩을 세탁시키는데 다시 그걸 끄집고 수면을 취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임시 조치를 통해 오늘 새벽 1시쯤 정전 사태는 겨우 막을 내렸습니다. 정전 나흘만, 시간으로 따지면 약 70시간 만에 전력 공급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인 만큼 주민들 불안은 여전합니다. 안 그래도 노심초사지. 이렇게 우리도 어떡하지 하고 막 일단 아무것도 못 하잖아. 또 요즘에는 좀 인덕션 좀 더 쓰기 때문에 전기가 밥을 못 해 먹잖아. 최고 20억 원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파트임에도 곳곳이 낡고 망가져 있습니다. 착공 시기가 불투명하지만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보니 수선에 돈을 들이는 게 힘든 겁니다. 40년 안팎의 재건축 추진 지역 노후 아파트들 대다수가 정도만 다를 뿐 비슷한 처지. 길어지는 건설 불경기에 희망 고문을 넘어선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부산 기장 일광신도시의 하수처리장 증설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사는 단지의 하수 사용량보다 더 큰 증설을 해 기부 체납하겠다는데 처리장 주변 주민들은 악취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일광 하수 처리장입니다. 일광 신도시의 아파트에서 나온 하수 9,000톤을 매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곳의 처리량을 2배가량 늘리는 증설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km 남짓 거리에 지어지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의 하수도 함께 처리하기 위해서인데 아파트 시공사가 직접 증설 공사를 한 뒤 부산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안입니다. 입주까진 3년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하수 처리를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기장 지역 하수를 장기간 방치됐던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처리해 공업용수로 공급하겠다는 부산시의 정책과도 시너지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곳 일광 하수 처리장과 불과 도로 하나를 건너서 떨어진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항상 냄새가 찌릿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지금 그 똑같은 시설이 지금 2배로 증축이 되고 점점 악취는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증설 대신 다른 곳에 처리 시설을 만들라는 게 주민 요구지만 협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공공기여금을 내는 데다 사용량보다 더 많은 증설을 예정하고 있다며 시공사는 협의에 난색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을 관리하는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협의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수 처리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사실 어려울 뿐더러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길을 닫고 그 주민들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니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지. 한편 애당초 하수 처리장과 주거지를 너무 가까이 배치한 지구 단위 계획부터가 갈등의 씨앗을 낳았다는 지적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KNN 하인광입니다. 한때 황금 상권으로 불렸던 도시철도 지하상가가 쇠락하면서 계약 해지 등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부산 도시철도 상권 11곳 가운데 지경을 제외하면 3곳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상가 운영 A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2013년 사업 시작 이후 사용료를 60억 원 넘게 체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코로나, 버스 전용차로 BRT, 장기 경기 침체로 총이익의 60%를 넘게 내는 계약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A업체가 관리하는 상권은 계약 해지된 서면 상권을 비롯해 모두 4곳, 초기 공사에 220억 원 넘게 투입됐습니다. 업체는 이익 예상치의 30%를 넘으면 초과이익 사용료를 내는데 매출이 낮아진 경우에는 별도 조항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부산 도시철도 전체 상권 11곳 가운데 덕천, 범일, 수영, 광안 등 3곳을 제외하고는 계약 해지, 체납 등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부산대 등 3곳은 교통공사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교통공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별한 일이 BRT라든지 코로나라든지 그리고 우리 소비 패턴의 정말로 급격한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민간 사업 계약 실시 계약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감정평가를 실시해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부산시설공단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부산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를 이제 매년 갱신을 하거든요. 그런 제도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제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감평 가격이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임대료가 내려갑니다. 거기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지하 상권 붕괴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길거리에서도 만날 수 있는 문화축제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살 수 있는 미디어 아트 페어도 국내 최초로 마련되면서 부산의 예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열리는 디지털 미디어 아트 축제입니다. 20년 넘게 지속된 축제로 전시와 페어, 포럼까지 갖추고 있어 디지털 아트 업계에선 가장 권위 있는 축제로 손꼽힙니다. 부산에서도 바르셀로나처럼 이렇게 거리에서 미디어 아트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루프랩 부산으로 아시아에서 최초입니다. 5성급 호텔방에 들어가자 해외 미술 작품이 눈에 띕니다. 미술품을 살 수 있는 국내 첫 미디어 아트 페어인데 독일과 프랑스, 부산 등 국내외 30여 곳의 유명 화랑에서 참여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굉장히 큰 미디어 행사라고 해서 이제 되게 기대를 많이 하면서 왔는데요. 사운드 시스템이라던가 그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진 것 같아서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부산 전역이 미술관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시립미술관과 옛 해운대 역사 등 부산의 주요 공간 26곳에서 400여 점의 미술품이 길게는 7월까지 공개됩니다. 여행 온 기분이에요. 그래서 세계 여행하는 느낌으로 왔고 부산이라고 하면 원래 영화제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굉장히 특색 있는 페스티벌이 되지 않을까. 부산시는 이번 축제를 부산의 핵심 문화 축제로 키워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현대미술이 강한 만큼 디지털 아트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화 다양성과 공존성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성을 세계화하고 세계화가 지역성이 되는 이런 글로컬 페스티벌을 하기 위한 가장 적정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될지 주목됩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올해 첫 녹차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상기온으로 수확 시기가 늦어진 데다 소비는 줄고 인건비는 늘어나 농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안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덕을 따라 펼쳐진 계단식밭에 차나무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나무마다 솟아난 싱그러운 찻잎을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가장 먼저 자라난 어린 찻잎이 조금이라도 상할까 조심스레 옮겨 담습니다. 경남 김해 지역에서 나는 이 장군차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전통차입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고유한 향을 가지고 있어 차 애호가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상고온과 잦은 가뭄으로 생장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수확 시기가 열흘이나 밀리면서 24절기에서 고구가 오기 전에 따야 하는 최상등품 우전은 수확조차 못했습니다.
시기가 그만큼 늦어졌죠. 그거 전에 차를 따서 좋은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전에 비가 없고 날씨는 춥고 그래서 냉해를 많이 입어서 이제 지금 조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커피 수요는 갈수록 느는데 싼 값에 들여오는 중국산 차에도 치이다 보니 차값은 10년째 제자리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력 부족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구해야 하는 등 인건비까지 느는 삼중고에 시달립니다. 우리 한국차가 지금 사실 잘 안 팔립니다. 안 팔리는 반면에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차 농사 짓는 사람이 다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장문차를 알려야 되다 보니까 브랜딩 쪽으로 해갖고 6차 산업으로 저 카페를 차렸습니다. 우리나라 차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경남의 찻잎 수확은 이번 주 김해를 시작으로 하동 등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KNN 안영기입니다. 하나오션이 조선호항으로 경영이 개선되는데도 하청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 노동단체들은 하나오션이 올해 1조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도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커녕 임금 동결이나 체불 사태까지 빚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지난해 폭발과 익사, 폭염과 추락으로 모두 4명의 노동자가 숨진 하나오션을 2025년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해 하나오션을 둘러싼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규제에 막혀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규제 완화 등 정부 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위험시설이 있는 공장 외벽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이미 공장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 기업이 증축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 주변에 잇따른 땅꺼짐과 관련해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특별조사에 착수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는 28일부터 사상하단선 땅까짐 사고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를 지시했습니다. 최근 감사위는 지난해 9월 209에서 발생한 땅꺼짐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실 시공의 문제점을 밝혔지만 12차례나 땅꺼짐이 발생한 109에 대한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기 위해 마련된 분향소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주교좌 남천성당과 중앙성당, 야음성당 등 3곳, 경남에는 경남 마산교구청에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분향소는 내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이번 주말 모든 미사는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선통신사 사절을 국왕이 임명하는 행사인 3사 임명식이 오늘 서울 경희궁에서 열렸습니다. 조선통신사 3사 임명식은 지난 2009년 이후 중단된 뒤 16년 만에 다시 선보였습니다.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문화재단은 올해 서울과 부산, 일본 오사카와 도쿄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다음 달 13일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 기념식에도 참가합니다. (4월) 하순이지만 연일 내륙을 중심으로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밀양은 낮 기온이 27도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떨어지겠고 낮에는 온화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무척 쌀쌀하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부산과 남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앞으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 황사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내륙은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 20도, 사천은 21도 보이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 20도, 거제 18도, 밀양과 창녕은 21도 보이겠고요. 부산의 한낮 기온은 19도, 김해와 양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예년 이맘때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